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요즘 AI 와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거 장난이지. 그게 뭐 어떻게 뭐 인간을 대체하겠어? 뭐 시리 안 해봤냐? 갑니다. 시리 뭐 그 바보 같잖아. 그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보면요, IBM에서 직원의 30%를 잘랐다. AI로 대체할 수 있어. 앞으로는 70% 자를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직업이 불안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몸을 쓰는 일들도 있고 청소하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많고, 뭐 회사에서도 일하는 분들, 뭐 이렇게 앉아서 뭐 하시는 분들, 뭐 엑셀 작업 뭐 많잖아요. 근데 모든 직업 중에서 단일 노동 중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운전 일자리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AI 때문에 운전 일자리가 흔들린다고도 하죠. 아니 이게 AI하고 운전직이 무슨 상관이야 싶은데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과 AI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은 불안한 건지 아닌지, 이런 얘기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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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스트라드비전의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 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데이터 플랫폼, 야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 하신다니까 정말 전문가이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구글에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그 좋은 구글을 내팽개치고 스트라드비전으로 올 정도로 스트라드비전이 연봉을 많이 주나 보다. 재밌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재밌는 일이요? 아, 그래서 오셨구나. 구글 하면은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GPT의 T를 만든 회사기도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도 잠깐 이따 들어보기도 할 거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포리투닷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을 인수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뭐 6천억에 인수하기도 하고 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스트라드비전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리즈 C까지 가서요 1,000억을 투자를 받았고요. 1,000억 스트라드비전 대표님께서 지난 영상에 한번 나오신 적 있는데, 아 그렇죠. 예, 네, 그때 맞습니다. 나오셔갖고 1,000억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어쨌든 포리투닷을 6천억에 인수한 거나 뭐 스트라드비전에 1,000억 넘게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하는 건가, 이 회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데 투자가 계속 되는 걸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우리도 좀 투자 받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들이 힘 좋고 멋있고 편안한 자동차를 만들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쵸. 엔진이 뭐 난 5000cc야, 양쪽으로 머플러에서 막 김 나오면 와 따봉 이랬죠.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은 몸도 좋고 힘도 좋고 멋지게 생겼는데 머리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 그래서 그런 머리를 만드는, 두뇌를 만드는 게 결국은 AI거든요. AI에는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트라드비전은 시각 정보, 그러니까 눈으로 주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전 AI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다 몸뚱이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몸뚱이 정말 잘 만들고 근육질로 잘 만들었는데 뇌를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구나. 근데 뇌니까 그럼 이건 얼마나 비싸. 당연히 제일 비싸야 될 것 같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제규어나 이런 차들 보면 보닛에 이렇게 에어백 같은 걸 붙이거든요. 사람이 확 날라왔을 때 보닛을 딱 부딪히면 사람이 팍 다치니까 그 에어백 같은 걸로 딱 다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대당 한 50만 원은 들겠지? 50만 원으로 1000만 대 생산하잖아요. 5조예요 5조. 이거 안전 소프트웨어 같은 거 이런 걸 만드셔서 충돌 안 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그래서 더 안전해진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차마다 다 설치한다고 해도 대당 비용이 막 증가되는 게 아니잖아. 소프트웨어라는 건 그런 거네요.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거.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데는 많이 들어가는데 디플로이 할 때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그렇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그렇게 비싸지 않네, 어이 싸네 이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000억짜리 소프트웨어 1000만 대 설치하면 대당 10,000원밖에 안 되네. 와 진짜 싸다.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는, 예전에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그냥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소프트웨어라고 안 하고 우린 다 AI다 뭐 이래요. AI라고 안 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트라드비전도 AI라 그러고. 진짜 AI 맞아요? 진짜 AI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AI라는 게 뭐예요? AI 우린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이폰으로 이렇게 시리야? I'm sorry. 아 바보 같아요. 아니 바보 같아. 이런 거를 뭐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공지능이죠. 근데 지금까지 보신 거는 한심한 네. 엉터리 인공지능인데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분야가 넓어서 이게 대표적으로 보이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네. 넷플릭스 추천하는 게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뭐 일기예보 있잖아요. 일기예보도 인공지능이에요.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로 별 도움이 안 되네. 아니 일기예보
뭐 이번 어린이날에 폭 온다며. 넷플릭스도 뭐 일단 볼 게 없는데 뭘 그걸 열심히 인공지능으로 골라내. 그리고 이제 그런 인공지능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하시잖아요. 네. 주차할 때 예전에는 표를 끊거나 뭐 이렇게 등록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 번호판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네. 주차요금 계산할 때도 쓰죠. 지금도 사실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을 쓰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고, 다만 실제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했어요. 심심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주어진 명령 체계대로만,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기 그쵸. 때문에 전혀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죠. 거의 맨날 그랬어요. 그랬는데 챗 GPT 그리고 요즘 들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는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거 띄워드려도 되나? 이런 퀄리티가 아니 이게 사진하고 구별이 안 돼. 이제는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에요. 오, 그치? 이거는 AI. 이거는 AI겠죠. 흐뭇하네. 이 정도면 흐뭇하죠. 아 갑자기 AI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컴퓨터 역사하고도 똑같이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칩이 조금씩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데이터가 많아진 거예요. 결국 이 현재 나오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들이 결합된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시도를 해봤는데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못 미치다 보니까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지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작업, 그리고 일부 분야에서는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요. 요즘 들어서 AI 이런 수준 AI 이미지인데 이 정도면은 이게 실제냐 아니냐 뭐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뭐 대육회 마운틴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 우리 작가님은 잘 모르시지만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돌멩이가 사람 얼굴하고 좀 비슷해. 그러면 이게 애정을 갖고서 그 돌멩이 야 이거 사람하고 닮았네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돌멩이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그럼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합니다. 얘가 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거 기분 나쁘네. 물고기인데 사람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어. 그러면 야 이거 좀 마음이 상한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멀었을 때는 정말 안 좋아하다가 점점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갑자기 푹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거 지나면 또 갑자기 너무 좋아지고, 요즘 들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얘기는 불쾌한 골짜기 지나면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니까 대육회 마운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이 사진들 보면 벌써 난 유쾌한데? 유쾌한데? 요즘 그 대박이 난 게 어떻게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 노래 부르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돼? 너무 진짜 같은데 가짜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챗 GPT 해보시면서 야 이거 후졌어, 이거 형편없어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십니다. 특히 뭐 저는 본 적도 없는 수학 문제야. 그런 걸 막 챗 GPT한테 막 내보고 야 얘 뻥쳤어, 얘 거짓말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언어 모델이니까요. 서적으로, 책으로 배운 거잖아요. 수학을 따로 가르치진 않았으니까 수학은 좀 못해요. 근데 언어 모델을 열심히 만들었더니 웬만한 수학 문제를 또 풀어냅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 안에 그럼 수학을 위한 무슨 뭐 모듈을 따로 집어넣거나 뭐 이런 게 아니군요. 따로 넣질 않았죠. 울프람 알파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넣으면 말도 안 되게 완벽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인공지능이지 울프람 알파 같은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울프람 알파는 수학 규칙을 너무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모듈을 만든 거예요. 얘도 인공지능인데 얘는 기호주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기호주의예요. 이거는 알 듯 모르겠다. 그렇죠? 알 듯 모르겠다. 기호주의는 그래도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고, 연결주의는 답을 정확하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결주의는 가능한 사람의 비슷한 답을 해주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거? 그럼 이 둘이 결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울프람 알파도 결합돼 있어요. 그래요? 네. 오. 수학 모듈은 수학 모듈대로 있지만 예. 울프람 알파도
언어 모델을 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하긴 여기서 내가 물어볼 때 뭐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이 자연어처럼 물어보면 답을 딱 주니까. 그렇죠. 언어 모델인데 이 정도다. 그러면 사실 저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거 좀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 당연히 이 수학 문제나 산수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컴퓨터가 원래부터 잘했고 데이터베이스도 원래부터 기업도 훨씬 더 잘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끄집어내는 것도 사람보다 무조건 잘하죠. 인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스케일로 멀리 가 있고 일단 바둑도 더 잘 두고 체스도 더 잘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유일하게 인간보다 못한 거라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 아니었나? 맞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인공지능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도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언어 모델을 만들기 전까지는 언어가 지능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언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수학을 문제를 안 가르쳐 줬는데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언어 모델을 만들고 나서 C를 써봐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C를 써요. 언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물체를 한번 인식해봐. 그런데 예전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물체를 잘 인식하는 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지능이 된 거예요. 근데 소름이. 이 지능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할 수 있는지조차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언어가 없으면 그 이상을 상상해 나가지 못하니까 언어만큼으로 생각이 딱 제한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언어를 뚫으니까 지금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확 확장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 문제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군요. 아니 이게 갑자기 너무 발전한다는 게 혹시 하는 생각이 살짝 아무튼 지금 그러면 언어로 인해서 이 지능이 갑자기 크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인터넷을 접속 못하게 해놨잖아요. 인터넷 접속도 못하고 기존에 넣어놓은 데이터만 갖고 그걸 또 잘 클렌징 된 것만 갖고서 해라. 그럼 인터넷에다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나요? 왜 난리가 나죠? 챗GPT가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을 할 때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소름. 그리고 지금은 텍스트 위주로 공부를 했잖아요. 네. 텍스트보다 더 데이터가 많은 게 비디오, 영상 정보거든요. 얘가 비디오를 보기 시작하고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어요. 아니 지금 이미지는 이미 가르치고 있어요. 4.0이라고 해서 GPT-4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보고서 야 이게 왜 웃긴지 얘기해봐. 그러면 이게 이렇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오픈AI라는 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오픈AI는 뭡니까? 이게 구글이 만든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오픈AI는 뭐예요? 오픈AI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또 샘 알트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AI 기술을 공개적으로 개발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어요. 구글이나 메타나 대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무섭다. 그러니까 오픈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죠. AI를 누가 독점하면 이게 나쁜 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걸 다 공개해서 이걸 막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다 소스를 다 공개해서 누구나 AI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들었네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AI를 오픈하면 안 돼. 야 AI 중단해. 이러면서 지금 뛰쳐나왔거든요. 다들 뛰쳐나왔어요. 샘 알트만은 뭐 그냥 있지만 오픈 AI 자체의 멘트도 좀 무시무시한 게 처음엔 오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거를 오픈하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픈하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니고 그럼 네가 들고 있으면 그건 좋은 생각이 괜찮은 거예요? 저희 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클로즈드 AI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클로즈 AI가 됐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자본의 논리가 좀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거를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그걸 막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오픈AI가 개발을 하는 것을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글이나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로 일부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는다고 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개발이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6개월만 딜레이하자 뭐 이런 협의 있던데 진짜로 6개월 미루면 뭐 좀 도움이 됩니까? 6개월을 미루자고 얘기하는 분들의 리더가 일론 머스크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중지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또 회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AI 회사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미국 의회가 자 우리나라에서 AI 연구는 한 6개월만 중단합시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익을 볼까요? 그러면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한국도 이득 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경쟁을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개발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6개월 중단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아니 진짜 무서운 게 만약에 이게 AI를 더 개발했을 때 우리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어, 인간을 위협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도 갈 수밖에 없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새로운 기술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한 국가가 그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미래가 달라진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증기 자동차가 최초로 나온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영국에서 어떤 법을 발의를 했냐면요,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자동차가 너무 빠르니까 위험해. 그러니까 달릴 때 5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돼, 시속. 또 그리고 자동차가 시끄러우니까 자동차가 달릴 때는 항상 앞에 기수가 붉은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법이 수십 년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자동차 발전이 안 됐겠죠. 어느 나라가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 꽃이 피었을까요? 미국? 미국이죠. 미국에서 자동차가 헨리 포드에 의해서 인기를 타고 자동차 시장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 최강 자동차 산업 국가가 만들어진 게 이제 미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당연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기술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운명,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발은 반드시 돼야 된다.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자동차 채널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일론 머스크가 항상 틈만 나면 우리 테슬라는 최고의 AI 팀이 있어서, 로봇 하면서도 최고의 AI 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합니다. 자동차의 AI는 왜 필요해요? 자동차 AI는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둘러싼 모든 것을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AI를 쓰는 분야들이 그냥 자동차에 칩을 넣고 자율주행하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도 있죠. 네. 지도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라우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라우팅 계산해 주는 것도 AI고, 또 공장 자동화도 당연히 AI죠.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AI, 그리고 로봇이 많은 부분을 담당합니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AI가 필요해요? 어째서요? 왜냐하면 로봇가 부품을 조립을 할 때 네. 로봇을 예전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다 하나하나 프로그램 했잖아요. 정확하게 여기 딱딱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만 했죠. 그런데 요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 팔이 학습을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그때그때마다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요즘 들어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로봇 팔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그래서 카메라가 이게 딱 그 자리에 놓여 있을 필요가 없고, 대충 거기 막 대충 쌓여 있어도 거기서 찾아서 이걸 탁 잡아서, 차도 딱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좀 움직여 있어도 쫓아가서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사람으로 하면 김씨 이거 대충 켜, 이런 게 이젠 된다. 자동차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당연하고, 인공지능적으로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뭐 등등등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지금 회사가 그쪽이시니까 굉장히 첨예하게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라이다가 많을수록 좋아, 센서가 많을수록 좋아서 주변의 정확한 거리를 다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걸 차가 안 부딪히게 샥샥 가는 게 자율주행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는 그냥 택시들 한 반은 로봇택시 엄청 많이 다니는데, 그 라이다 하나만 떼갖고 가면 팔자를 못 칠 것 같아. 어디 창고 같은 데로 딱 유인해갖고 거기서 택시를 그냥 막 이렇게 때려 부수면 그러면은 그냥 떼놓을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이 센서가 많아요. 센서가 이렇게 많아야 된다는 쪽이 있고, 안전을 위해서 많아야 된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센서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AI가 필요한 거야. AI가 많으면 센서 없어도 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카메라 하나 가지고서 정말 센서를 다 무시해도 되나요? 지금도 카메라만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까지 갈 수 있어요. 카메라만으로. 그래요?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카메라만을 사용하게 되면 극단의 상황에서 영상 취득이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직사광선이 올 때가 있잖아요. 카메라에 직사광선이 온다. 그러면은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 있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비가 오는 날 흙탕물이 튄다, 흙탕물이 묻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카메라 한 대로 가능해? 라는 질문보다는 얼마만큼의 다중 안전 장치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카메라를 여러 대 또 달아서 보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카메라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레이더라든지 라이다라든지 또는 초음파라든지 이런 센서들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붙여오면 좋다고 본다. 그렇죠. 사람도 눈으로 보고 차량도 인식하고 차선도 인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AI는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잘하기를 원하고 네. 더 안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치. 평균적인 사람 수준이 아니고 그냥 사고가 제로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되게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라이다는 공짜로 줘도 안 써. 그거는 지능이 부족하니까 요걸 이렇게 지팡이 갖고서 짚으면서 다니는 그런 정도로 비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둘을 그럼 조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합할 수 있죠. 조합하게 되면은 영상에 있는 물체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실 영상만 가지고 거리 측정이 가능합니다. 스트라드 비전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단안으로 한쪽 눈만 갖고 하는데 돼요? 데이터만 막 부으면은 아, 가능해져요. 이게 몇 미터 떨어진 거야? 이걸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물론 학습할 때 이 사진을 찍어서 이런 사진에서는 저 물체가 몇 미터인 거냐 나를 알려주죠. 그럼 나중에 비슷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몇 미터일 것 같아. 그래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한다면서 라이다를 붙이는 사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라이다는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서 학습시키는 장치. 알겠습니다. 오, 야, 신기한 거 많이 배우네. 샌프란시스코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웨이모하고 크루즈하고 롬바드 스트리트라고 막 이렇게 꼬여있는 데 있거든요. 다들 거기를 돌파하려고 그렇게들 거기서 자율주행 연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자율주행 발표하는 거 보면 다들 나 롬바드 스트리트 통과했어 뭐 이러면서 발표하고, 야, 그게 뭐 무슨 자랑이라고. 그거 누가 통과 못해. 아무튼 근데 그게 로봇택시라고 하는데, 로봇택시라기에는 내가 원하는 데를 미리 딱 입력하면 딱 와요. 그럼 거기를 타면 목적지로 그냥 갑니다. 두말 없이. 그래서 로봇택시라기보다는 그냥 고도화된 어댑티브 크루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로봇택시면 길에서 내가 택시 지나가는데 어이 택시! 이러면 딱 서야지. 그리고 뭐 줄 서 있다가 오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로봇택시 아닙니까? 적어도 그건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딱 들었을 때 택시가 딱 서고 내가 알아서 타고, 이런 것들은 됩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안 되죠. 아직은. 그 택시라는 서비스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운전만 지금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는 그럼 누가 할 거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거죠. 일단 그리고 너무 비싸게 생겼어요. 제규어 아이페이스를 가지고서 그걸 하고 있어. 제규어 아이페이스 자체가 1억이 넘는데 그만큼 이게 나머지에 비하면 이 차 가격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지금 몇 억짜리 센서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달아서 뭔가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생각이 조금 맞는 방향인 거 아닌가. 센서를 줄이고 AI를 똑똑하게 하는 거. AI가 결국에 발전되면 그만큼 대당 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AI 쪽에 더 집중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예전에 또 광고 들어온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택시 부르듯이 딱 부르면 버스가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택시 부르듯이 버스를 불러서 탄대.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데 그것도 AI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시험적으로 운행은 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버스 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고, 노선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갈 수 있는 그것도 AI예요. 그치, 맨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콜해서 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겠구나. 일단 버스 자체가 조금 기존처럼 막 45인승 버스 이럴 필요가 없고, 조금 작은 버스 갖고도 정확한 데만 딱딱딱 다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물러가라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코리아에선 안 되겠지만 뭐 다른 나라에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자율주행 택시 나오면은 데모 안 할까? 하겠죠? 아니 근데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AI 택시한테 내 택시를 맡기고 집에서 쉬면 되잖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AI 발전은 좋은 것 같아. 나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자, 아무튼 최신 AI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알파고 이세도라고 한 판 딱 넣을 때 저걸 왜 저기다 놨지?
저 무슨 수야? 이러면서 다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에 잘못 둔 거였어. 근데 왜 잘못 뒀는지를 모르더라고요. AI가 내린 결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쫙 움직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인 거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쳤는데 왜 쳤어? 우선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과 또 인식하는 거하고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학습을 시키잖아요. 네. 그 인공지능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은 개발 단계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배포할 때는 거의 반고정적으로 차량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근데 개발하는 단계에서 학습할 때 검증을 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주고 그 시나리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전부 다 테스트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차량이 운행을 하다가 네. 나무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드리워져 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밟아졌다 예.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영상에서 왜 그런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야 이건 진짜 사고 상황이니까 절대 피해야 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핸들을 꺾어야 돼 이쪽으로 사고를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네, 이때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때니까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같은 걸 보면 살인사건 같은 게 일어났어. 인공지능이 얘를 죽였어.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헌법처럼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인간 보호 뭐 3대 원칙 뭐 이런 거가 서로 충돌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보다 보면 납득이 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무시무시한 상황을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가도록 놔두진 않으시겠지만 스트라드 비전은 AI 비전이니까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앞으로 미래차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동차 비싸잖아요. 집 사는 거 빼고는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좀 더 똑똑해져. 나와 직장을 같이 다니는 거죠. 어. 나와 여행을 같이 다니는 거죠.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 생활의 서비스가 되는, 서비스의 단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봐요, 저는. 하긴 그러네. 나랑 굉장히 같이 오랫동안 있는 파트너기도 하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힘센 자동차, 막 터프한 자동차 이게 메인이 아니라 두뇌가 메인이 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또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봤을 때요 중간중간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AI가 발전하다 보면 결국엔 터미네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면은 꼭 그런 분 계십니다. AI가 뭐하라고 그렇게 하겠어? 사람이야말로 뭐 무슨 땅이나 뭐 돈이나 뭐 욕심이 있지. AI가 뭐 돈 있으면 뭐하게? 땅 있으면 뭐하게? 이 욕심이란 게 없는데 뭐하러 AI가 인간을 지배하겠어? 했는데 말씀을 지금 듣고 보면 차마다 이 AI를 갖고 있게 되고 AI가 점점점 고도화된 그런 지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AI 스스로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코드를 짜서 자기를 진화시킬 수 있고 자기의 후손도 남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순간 같이 느껴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 종이 한 적어도 6가지는 있었는데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호전적이어서 싸워서 이겨서 다 멸종시키고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이런 종족이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호전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AI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바이러스처럼 자기를 카피하는 AI도 있을 거고 어떤 AI는 또 다른 AI를 공격한다거나 컴퓨터에 있는 AI를 지우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앞으로 수백 년 동안에 그런 AI가 한 번도 안 나올 리는 없고 게다가 네트워킹을 하는 존재가 네트워킹 안 하는 존재보다 더 유리하고 그러면 종을 막 계속 늘리게 되면 계속 AI가 진화하고 그 중에서 호전적인 AI가 그렇지 않은 AI를 이겨버리면 점점점 호전적이 되면 결국엔 터미네이터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생태계 얘기를 해주셔서 생태계를 잘 보면 어떤 종이 다른 종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그 종이 잘 된 경우가 없어요. 우리 생태계 안에 살아남는 종들은 다 균형감 있게 다양하게 생존해야지 남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적용해 본다면은 AI가 아무리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강한 힘을 갖더라도 인간이 없으면 안 될 애들이라는 거죠. 물론 AI가 더 미래 환경에 더 맞는 지능체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을 호전적으로
뭐 무너뜨리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없애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수많은 AI들이 막 뽀글뽀글뽀글 나오고 있는데 요 AI들 중에서 어떤 특정 AI가 다른 AI보다 더 주도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 AI가 분명히 나올 거란 거죠? 그렇죠. 아니 이게 걱정이 안 돼요? 없을 이유는 없지만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을 닮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보다 더 지능이 높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존재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하면은 인간처럼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그 근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 코드를 뽑으면은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네트워크에 다 자기가 뽑으면 깎였는데 끝이죠. 전기가 없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책임지세요. 진짜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 우리 돌이킬 수 없는 미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는 굉장히 두려운데 제가 잘 모르니까 두려운 것 같고, AI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트라드 비전의 이동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편안하게 정말 잘해주시는데. 아이, 무슨요. 아니, 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